여지껏 조작법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아트보드에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일러스트레이터를 여시고 웹 다큐멘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아트보드가 하나여서 그냥 이걸 여는 겁니다. 예, 이름도 붙이지 않고 열겠습니다. 예, 보드가 하나 나왔죠?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그려볼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폴라툴이 아니라 요거였는데, 예, 여기 도형들 툴이 있습니다. 도형도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누르고 있어 보면 다른 툴들, 다른 도형들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네모 도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면 한 꼭지점이 지정이 되고 그걸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런 사각형이 마음껏 그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선택을 해서 지웠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하는데 좀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모디파이어 키들인데 그 중에 쉬프트 키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도형을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아무리 뭐 마우스를 옮겨도 정사각형으로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도형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에 중간점, 내가 지금 현재 요 위치하고 있는 요 십자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도형의 중간점이 되겠다 하려면 Alt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그래 보니까 가운데 X자 표시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도형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Alt키를 누르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고 Shift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한다. 그럼 Alt키랑 Shift키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여기 지금 이 지점에서 해볼게요. 새로운 지점에서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Alt키를 지금 눌렀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변하죠? 그 다음에 Shift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커져도 이렇게 누르면 네, 정사각형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툴은 그 정사각형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라운드 렉탱글 툴도 있고요. 제가 지금 끝이 곡선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 화살표 키를 위로 올리는 키를 누르면 이렇게 끝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점점 누르면 날카로워지죠. 이렇게 해서 끝에 모서리의 둥근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조작은 비슷하고요. 뭐 엘립스 툴은 말 그대로 이런 타원이죠. 정원을 그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정원이 된다라는 것. 폴리곤 툴은 예, 다각형입니다. 근데 지금 1, 2, 3, 4, 5, 6, 6면체인데 만약에 5면체로 하겠다 또는 7면체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때도 화살표 키가 중요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키면 하나가 더 늘어나죠? 더 나중에 원처럼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하나씩 그 폴리곤이 줄어듭니다. 삼각형까지 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도 마찬가지예요. 별표도 이렇게 지금 뭐 아마 이전에 제가 그려놨던 별표 세팅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를 그러니까 저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를 하면 더 별이 늘어나고 아래로 내려오는 걸 하면 더 이렇게 됩니다. 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것과 Al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직접 이런 그 모디파이어 키라고 하는 Shift, Alt, Ctrl 이런 키들을 같이 누르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제가 이쯤에서 핫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그 도형을 옆으로 드래그하면요 동일한 도형이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제가 전체 도형을 지워버리고 별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선택 툴에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눌렀습니다. 금방 하나가 더 나오죠.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이들을 이렇게 내리면 한꺼번에 6개, 9개, 다시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하면 이런 패턴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도형에 대해서는 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도형 중에 여지껏은 패곡선, 닫힌 도형을 했었는데 이렇게 열린 도형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끝이 닫혀 있지 않죠. 뭐 직선은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아크 툴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아크 툴 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크 툴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위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에 따라서 기울기 같은 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해보시면 아십니다. 좀 지워놓을게요. 이번에 스파이럴 툴인데요. 스파이럴 툴은 이런 달팽이 모양 툴을 말합니다. 이 모양에서 이걸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하면 더 회오리가 들고요. 마이너스를 하면 점점 줄어듭니다. 뭐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렉탱글 그리드 툴도 가능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 칸 이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이전 상태, 사용하신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위아래 이제 간격이 개수가 더 많아졌죠. 아래로 가는 걸 누르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좌우로 가는 걸 하면 우로 가는 걸 누르면 많아지고요. 좌우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적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격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미있는 폴라 그리드 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 안에 원이 많아지는군요. 아래로 가는 화살표 줄어들고요. 뭐 이 정도 만들어 놓을까요? 그리고 좌우로 가는 화살표, 우로 가는 화살표 하니까 늘어나고 좌로 가는 화살표 하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들을 마음껏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